나의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.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입니다. 언어 분석 철학에 있어서 대표적 인물인 그는 자신의 저서 논리철학 논고를 완성하며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. 언어의 기능은 사실과 실제에 대해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월하는, 즉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명제는 모두 허상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. 살다 보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죠.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려 말을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마음속에서 솟구치던 막연한 감정들이 그 의미를 잃어가는 것을 볼 때 언어의 한계를 체감합니다. 서늘한 바람 속 따스한 가을 아침 햇살이라든지, 오늘따라 더욱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 초승달이라든지,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 논할 수 없음에 절망하곤 합니다. 그럴 땐 시를 꺼내 읽어보아요. 신미적인 언어로 쓰인 시들은 보다 넓은 세계를 탐미할 수 있게 합니다. 맛본 적 없는 맛을 느끼게 해주고 맡아본 적도 없는 향기를 뿜어내기도 하죠. 따스한 가을 햇살이 이마를 덮이는 요즘, 전공책은 잠시 접어두고 시집 한 권 꺼내보는 건 어떠신가요? 10월 25일 수요일 낮 음악방송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권보경입니다. 고등학교 시절 어느 반 담임선생님은 종례를 하며 마치는 말은 항상 자신의 반 학생들이 복창하게 하였습니다.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있다. 눈을 감고 손을 앞으로 내민 채로 말이죠. 언뜻 보면 종교의식과도 같아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별 이상한 걸 시킨다고 말한 친구는 없었습니다. 옆반이었던 저는 하교할 때면 그 친구들을 지켜보다 가곤 했어요. 그리고 저 역시 그 말을 따라 되뇌곤 했죠. 그 말이 마음에 없던 긍정적 생각을 불러오진 않았지만 혹여 그럴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해주었습니다. 우리는 자주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것을 보곤 해요.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에 헛된 바람을 품었다가 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.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내 마음에 내가 다치는 때도 있기도 하죠. 그럴 때면 더 이상 기대를 품는 것조차 두려워지기도 합니다. 그래도 한 번쯤 마음속으로라도 되뇌어 보세요.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있다.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고 있다. 글을 쓰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그리고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요? 매주 적어도 한 편씩 어떠한 형식으로든 글을 써오면서 늘 생각하는 문제들인데요. 남에게 읽히는 글을 쓰기도, 그저 쓰고 싶다는 마음에 쓰기도 하지만 어느 글이든 일단 쓰고선 제가 읽어봅니다. 읽었을 때 마음에 드는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도 물론 있죠.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글을 무조건 고치진 않습니다. 어느 날은 분량만이라도 채우자라는 마음으로 글을 다 쓰고 나면 워드창을 황급히 닫아버리곤 해요. 한 주 한 주 겨우 글을 써내는 것이 벅차 이제는 그만할까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. 맨바탕의 워드창을 볼 때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제 마음속을 보는 것 같아 더 이상 남에게 글을 보이기가 부끄럽기만 합니다. 이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글을 써내요. 어떨 땐 글감이란 마음속에서 샘물과 같이 차오르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마음속을 긁어낸 상처에서 새어나온 피로
제 얕은 경험을 메꿔야만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곤 합니다. 잘 지내요. 그래서 슬픔이 말라가요. 내가 하는 말을 나 혼자 듣고 지냅니다. 아, 좋다 같은 말을 내가 하고 나 혼자 듣습니다. 내일이 문 바깥에 도착한 지 오래되었어요. 그늘에 앉아 긴 혀를 빼물고 하루를 보내는 개처럼 내일의 냄새를 모르는 척합니다. 잘 지내는 걸까? 궁금한 사람 하나 없이 내일의 날씨를 염려한 적도 없이 오후 내내 쌓아둔 모래성이 파도에 서서히 붕괴되는 걸 바라보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코디언을 켜는 걸 한참 들었어요. 죽음을 기다리며 풀밭에 앉아있는 나비에게 빠삐용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남자애를 보았어요. 꿈속에선 자꾸 어린 개가 죄를 짓는답니다. 잠에서 깨어난 아침마다 검은 연민이 뒤척여 죄를 통과합니다. 바람이 통과하는 빨래들처럼 슬픔이 말라갑니다. 잘 지내냐는 안부는 안 듣고 싶어요. 안부가 슬픔을 깨울 테니까요. 슬픔은 또다시 나를 살아있게 할 테니까요. 검게 익은 자두를 베어물 때 손목을 타고 다디단 진물이 흘러내릴 때 아, 맛있다라고 내가 말하고 나 혼자 들어요. 김소연 시인의 시 그래서였습니다. 직접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묘사는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. 사루비아를 본 적도 없으면서 그를 찬하는 시를 쓸 수는 없는 법이며 라일락 향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대는 라일락 향이 배어나는 사람과 같은 말을 쓸 수는 없습니다. 글을 쓸 때, 특히나 시를 쓸 때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. 지금까지 음악방송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권보경이었습니다.